안녕하세요. 이어서 실무시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네, 1.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문 재무 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금융기관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죠? 거래처 등록 여기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있고요. 금융기관 코드 98006 그리고 우리은행입니다. 유형은 보통예금이라고 나와있죠. 1번 누르시고요. 계좌번호에 1005 계좌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익이 발생하였다.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이거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고요. 단기대여금 여기는 세리윤 1550만원 있는데 수정 전 잔액이 1550인데 1505만원이죠. 수정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차액이 없어지죠. 그리고 선급금도 580만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차액이 0으로 뜹니다. 단기 차익금 보겠습니다. 차액이 9천만원 있는데 이제 미래죠. 미래는 수정 후 잔액이 1억 원입니다. 수정을 하면 차액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3번 정기문 재무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정기말 상품의 실제 재고액은 800만원이나 900만원으로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정기말 상품 실제 재고액을 800만원으로 고쳐줘야겠죠. 일단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고자산 상품 부분이 있죠. 상품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800으로 고쳐줍니다. 이렇게 고치면은 여기 대차차액이 100만원이 나와요. 이 대차차액이 무엇이냐면 상품이 이게 800만원이나 900만원으로 잘못 입력되었다는 것은 이게 매출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재무상태표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이거를 2월 이익잉여금을 줄이면 됩니다. 지금 79285,000인데 이거 100만원을 줄이면 78285,000인데 줄여보겠습니다. 78285,000 이렇게 주면 대차차액이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가 바뀌었죠. 근데 매출원가가 아까 보면은 여기에 한번 상품 매출원가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800만원이라고 아까 되어 있는데 800만원으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넘기고요. 이게 당기순이익에 제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또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아까 79285가 아니라 78285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79285가 아니라 78285로 바꿔야 되는데 당기순이익 여기 58750000이었죠. 근데 손익계산서 다시 들어가 보면 5775000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걸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57750000으로요. 57750000 이렇게 바꾸면 이게 78285,000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이 됐고 재무상태표 다시 들어가 보면 78285,000 아까 수정한 그거죠.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전부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약간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이게 매 기출문제마다 똑같은데요. 타계정 대체, 적유번호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런 거랑 제조경비는 5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 계정코드 이런 것들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7월 1일 대동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2천만원 중
70%는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라고 하니까 일반 지원표 입력 들어가서 7월 1일자를 치고 외상매입금이 일단은 없어진 거죠. 외상매입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변 계정이니까 없애려면 차변 계정에 있어야 되고 F2키를 눌러서 외상매입금 치고 거래처 F2키 대동 없애려면 2천만 원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70%라고 했잖아요. 이게 2천만 원의 70%면은 2천 곱하기 0.7이 되는 거죠. 이게 1,400이 됩니다. 1,400만 원. 그래서 근데 1,400만 원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약속어음이라는 거는 지급어음이죠. 거래처 대동 치시고 2천만 원이 아니라 1,400 이걸로 바꾸시고요.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라고 하니까 채무 면제 이익 이 계정을 쓰면 끝이 납니다. 2번 8월 13일 7월 31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현금 배당금 500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7월 31일의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단 7월 31일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게 차변에 있죠. 그럼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주면서 보통예금 계좌로 나간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8월 13일 근데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려면 차변으로 없애야겠죠. 미지급 배당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치시면 완료가 됩니다. 3번 9월 15일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처분하고 자기 주식 매각대금 1,800만 원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단 처분 시점의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1,950만 원,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 잔액은 100만 원이었으며 처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 감안해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일단 자기 주식 매각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니까 이거는 자기 주식 관련 거래니까 뭐 매출채권 관련 거래가 아니죠. 근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는 미수금 계정을 씁니다. 미수금 여기 거래처 안 났으니까 안 쓰고요. 1,800만 원을 쓰시고요. 대변에 일단 자기 주식 장부가액 없애야죠. 전부라고 했으니까 자기 주식을 1,800만 원이 아니라 1,9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의 계정 잔액이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차변 잔액이 부족하잖아요. 150만 원. 일단 차변에 쓰는데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없애줍니다. 이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을 먼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을 차변에다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9월 24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전년도인 2020년 8월에 취득했던 단기매매 증권 취득가액은 2,500만 원이고 2020년 말 공정가액은 2,600만 원이고 이게 2,450만 원에 모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9월 24일 가서 일단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쓰시고 2,450을 먼저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이 기말 공정가액이 2020년 말 공정가액 2,600만 원을 없애줘야겠죠. 단기매매 증권 이거를 2,600만 원을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이 차변 잔액이 150만 원이 비죠. 이 차변에다가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계정으로 쓰시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10월 31일 8월 7일에 선적하여 미국의 코코닷컴사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고 하는데 10월 31일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월
지금 매상 매출금이 8월 7일에 선적했는데 이때 환율이 1,100원이고 4만 달러죠. 근데 일단은 8월 7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출 거래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8월 7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품 수출 이런 식으로 코코닷컴 4,4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지금 4만 달러에다가 이 선적일 8월 7일에 환율을 곱한 게 4,4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10월 31일에 갑니다. 근데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는 10월 31일이니까 차변에 먼저 보통 예금을 쓰시는데 얼마가 입금이 되냐면 이거는 4만 달러에서 곱하기 10월 31일의 환율 1,200원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4,800만 원이 되거든요. 4,800을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아까 외상 매출금 이거 코코닷컴이죠. 코코닷컴 이게 4,400만 원을 없애줍니다. 나머지 대변에는 잔액이 400만 원이 비는데요. 이게 대변에다가 외환 차익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외화 환산 이익이 아니라 외환 차익인 이유는 이미 이게 보통 예금 계좌로 다 입금이 된 그런 이게 거래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말에 결산을 해가지고 평가 손익이 나왔을 때는 외화 환산 손익 계정을 쓰게 됩니다. 6번 11월 30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거는 쉽죠. 11월 30일 일단 차변에 현금이고요. 100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계정인데 외상 매출금에 딸린 대손 충당금이니까 이 109번 코드를 쓰시면 이렇게 쓰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때 항상 유의사항 같은 거 한 번씩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타겟형 대체 거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1번 7월 3일 제품의 임가공 계약에 의해 가공을 의뢰하였던 제품을 우진 상사로부터 납품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외주 가공비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일단은 일반 전표는 이렇게 없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입 매출 전표에 7월 3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우리가 매입한 거죠. 그러니까 50일 과세 매입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300만 원이죠. 코드에다가 F2로 해서 우진 상사 쓰시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했으니까 여부에 1번 누르면 여가 됩니다. 분계는 일단 현금 혼합으로 3번 혼합으로 할 거고요. 이게 임가공 계약, 가공을 의뢰했던 제품을 납품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원재료가 아니죠. 차변을 보시면 가공을 의뢰한 거니까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외주 가공비. 원재료 이거 제품과 관련된 거니까 제조원가이고요. 차변에는 현금으로 하시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2번 8월 5일 미국에 소지한 GNW에 직수출하기로 한 제품 7,500달러를 선적하였다. GNW로부터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으며 선적일 현재 기준 환율은 1,100원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7,500에다가 1,100을 곱하면 되는 거죠. 1,100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825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825만 원이요. 8월 5일 날에 8월 5일로 찍고 직수출이죠. 그러니까 수출 16번 코드로 쓰시고요. 제품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여기서 82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급가액에 825만 원을 쓰시고 GNW라고 되어 있고 영세율 구분 이쪽에다가
F2를 누르면 직접 수출, 여기다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는 거니까 생략하시면 되고요. 붕괴는 제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3번 혼합으로 해서 제품 매출인데요. 대변이 차변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쓰면 되겠죠? 외상 매출.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3번 8월 14일 생산부서 직원들의 간식용 흰 우유를 국민마트에서 38만 5천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근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잘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현금 과세가 아니고요. 현금 면세입니다. 면세. 부가가치세가 없잖아요. 8월 14일 가서 현금 면세. 우리가 구입한 거니까 매입 쪽에 면세인데 계산서 수취한 거 아니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면세. 이 62번 계정을 쓰시고요. 품목, 상품명 흰 우유죠? 흰 우유. 수량 안 나와 있으니까 무시하시고요. 공급가액 38만 5천 원. 부가세는 없는 거고 국민마트 및 마트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붕괴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3번.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생산부서 직원들의 간식용 흰우유니까 복리후생비입니다. F2키 누르시고 복리후생비인데 제조원가죠. 그리고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4번 9월 9일 비사업자인 홍석준에게 제품 7만 7천 원을 현금 매출하고 이거 부가세 포함입니다.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9월 9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인데 매출 항목에 이거는 간이 영수증은 뻔별입니다. 14번. 이게 14번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4. 품목은 뭐 제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제품이라고 쓰고 공급가액 7만 원이죠. 근데 다시 7만 원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코드는 홍석준. 이게 혼합으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변에 현금 매출이라고 했죠. 현금 쓰시면 끝이 납니다. 5번 10월 20일 광주 왕구에게 공급했던 제품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서를 교부하였다. 회계 처리는 외상 매출금 계정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분계는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잘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로 공급가액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작성일자 10월 20일이니까 일단 먼저 10월 20일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유형이 세금계산서 먼저 과세 매출로 11번으로 쓰겠습니다. 과세 매출로 쓰시고요. 품목은 제품. 수량 안 나와 있고 무시하시고 공급가액을 여기서 마이너스로 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00만 원. 그리고 코드 공급 처명이 어디냐면 광주 왕구죠.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했으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차변에도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시고 이게 마이너스 2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6번 10월 31일 당사 영업부서는 옥정현 국수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5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카드인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다. 10월 31일 이게 매입 쪽에 보시면 법인카드인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로 했다는 거죠.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이라는 거니까 카드과세입니다. 57번. 57번으로 쓰시고요. 품목은 무시하겠습니다. 공급가액에 50만원. 다시 50만원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건 5만원. 나오고 코드 옥정현 국수죠. 근데 신용카드사 F2키 누르시고 현대카드 법인 카드고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혼합으로 해도 되고 카드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혼합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회식이니까 이것도 복리후생비인데 영업부서죠. 그러니까 판관비 이게 쓰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거래처가 옥정연국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인카드 현대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거래처 현대카드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혼합으로 아니라 이 4번 항목인 카드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카드로 썼을 때는 미지급금 현대카드 이렇게 나오죠. 55만 원이. 차변은 원재료 이거를 복리 후생비 제조원가가 아니라 판매관리비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됩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하시오. 1번 5월 7일 당사는 확정급여 이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당월분 퇴직연금 납입액 20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다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보통예금으로 나간 거는 이건 맞는데 이걸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급여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산,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정급여형이 아니라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요. 확정급여형은 자산, 확정급여, 퇴직급여 운용자산 계정을 쓰셔야 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셔서 5월 7일이죠. DB형 퇴직연금 가입 뭐 이렇게 되고 거래처 국민은행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을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계정이 있죠.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2번 9월 11일 미국의 코코닷컴사의 제품을 5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1,000원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나 적용해야 할 기준 환율은 1,100원이다. 9월 11일 거죠? 근데 이거 직수출이니까 일반 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1일 제품 수출 나와 있죠? 이게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1,100원이라고 하니까 1,100원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5만 달러에다가 1,100원으로 적용을 하면 5,500만 원이 됩니다. 5,500. 이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딴 거는 잘 돼 있는데 공급가액 5,500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이게 회계 처리가 자연스럽게 다 됐죠. 그러면 끝이 나게 됩니다.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 문제죠. 1번 2021년 12월 1일 동신 상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건물의 일부를 6개월간 임대하다. 임대료 240만 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고 전액 부채로 처리하였다. 이게 임대 기간이 6개월이니까 2021년 12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죠. 이거는 결산을 수정 분개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한번 12월 1일에 어떻게 분개했는지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이건 일반 전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수수익이고 240만 원 전부 다 부채로 계상을 했죠. 차변에는 현금으로 받은 게 맞으니까 이거는 240 맞는 거고요. 이거를 결산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수수익을 일부를 없애야 되죠. 근데 6개월인데 단기는 12월 한 달이니까 6분의 1을 하면 240을 6분의 1 하면 40만 원이죠. 그러니까 선수수익을 없애고 임대료를 40만 원을 이제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선수수익은 부채 계정이니까 없애려면 차변에 쓰겠습니다. 선수수익 이렇게 쓰고 4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이게 임대료 하면은 411 임대료 수입 이 코드랑 904 임대료 코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뭘 쓰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904 임대료 계정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임대료 계정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회사 등록에 보시면 이 회사가 광주왕구라는 회사가 업태, 제조, 도소매, 종목, 장난감 왕구 이거를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임대업을 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즉 임대료 이렇게 가지고 찾아보시면 임대료 수입이 이 매출 항목에 있습니다. 주업이 만약에 임대 사업이 있으면 임대료 수입으로 쓰는 게 맞는데, 또 찾아보시면 영업의 수익 항목에 이 임대료 904번 코드가 있죠. 근데 이 금천왕구는 제조업, 완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쪽으로 쓰는 게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를 904번 임대료 코드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대급금 합계액은 3,856만 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 예수금 합계액은 4,178만 원이었다고 가정한다. 제2기 확정 신고를 위한 상계 처리를 하시오. 납부세액 발생 시 미지급 세금 계정을 사용한다. 근데 이거 서로 상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없애주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이게 부채 항목이잖아요. 일단 12월 31일이니까 부채 항목을 없애려면 차변으로 하고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 이거를 먼저 41780000 이렇게 없애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항목을 38560000 하면은 이 차액이 대변 차액이 이만큼 322만 원 있잖아요. 이거를 미지급 세금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대변에 미지급 세금 쓰시면 끝이 납니다. 3번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이 만기일이 도래하기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이거 유동성 대체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장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없애야겠죠. 그러면 없앨 때 부채를 없앨 땐 차변으로 없애죠. 장기 차입금 거래처 국민은행으로 쓰시고요. 이거 5천만 원 5천 쓰시고 대변에 이거 유동성 장기 부채 항목으로 쓰시고 국민은행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6번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인데요. 1번 2021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 중 매출 세금 계산서에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명가 매수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시면 되고요. 4월부터 6월이라고 기간을 설정을 하시면 이거 매출 탭에 이미 나와 있죠. 이 중에서 매수가 가장 많은 게 5매고 순천상사죠. 거래처명이. 그래가지고 이걸 쓰시면 됩니다. 순천상사 매수 5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순천상사 매수는 5매 하고 닫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금천왕구의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준 수익금액 제외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면 나오죠. 확정 신고기간이니까 4월부터 6월입니다. 그리고 과표명세가 여기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과세표준 명세준 수익금액 제외금액을 얼마냐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50만 원입니다. 그럼 50만 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50. 그리고 마지막 문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복리후생비 중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F2키 눌러서 복리후생비, 제조경비, 제조원가죠? 511 계정으로 해서 이거 맨 밑에 가면은 누계가 있어요. 367만 300원이죠. 3067300 이렇게 쓰고 뭐 적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3067300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는데요. 이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6월까지 하고 이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잘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니까 여기 복리후생비 계정 있잖아요. 3067300 나와 있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특별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